봅시다. 자, 두 번째는 2번 45 레저트라고 되어 있는 폴더예요. 그죠? 그래서 2번 45. 자, 여기에 있는 소스가 두 개 있어요. 동영상이 하나 있고, 참고로 MOV 파일은 조금 안타깝게도 그 마야에 바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마야랑 연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영상을 시퀀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렌더링은 해줘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또 그때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가져올게요. 자, 더블 클릭. 요거 이제 아까 거는 세이브 해 놓으시고 여기 파일에 가서 뉴 프로젝트 하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 쌓아놓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거는 아까 작업한 데다가 세이브 에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신 파일이 들어간 거예요. 즉 마야 파일처럼 그렇게 저장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또 소스를 가져오죠. 참고로 컴포짓을 할 때는 이게 작업하시는 느낌이 어떠냐면 요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야로 작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어 가지만 얘는 어느 정도 그 완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또는 영상을 찍어서 거기다 약간의 에디팅으로 고객이 원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2D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프를 하나를 쓸 때도 있지만 여러 개로 나눠서 쓸 때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소스를 이제 가져옵시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아까 경로로 가십니다. 예, 두 번째 45 레저트에 가면 딱 두 개 있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네, 가져오시겠어요? 이미지 5753 그리고 set text 해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 얘가 우리한테 인폼을 여기에 주지요. 스틸 이미지 파일의 이미지 사이즈가 2048에 1536. 이 2K 이상 되는, 2K 정도 되는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MOV 파일, 퀵타임 무비 파일로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얘는 1280에 720.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1로 되어 있죠. 그죠? 옛날 텔레비전은 이게 0.9로 작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 옛날 막 그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가까이 보면 그 입자들이 꼭 그 뭐라 그럴까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0.9로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실제로 보면 더 이렇게 얼굴도 조망만하고 안 뚱뚱해 보이잖아요. 더 홀쭉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이 약간 이렇게 퍼져 보인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요즘은 거의 일로 놓고 작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또 이따금씩 중요한지 다시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 사이즈 그대로 얘의 그 길이 그대로 컴프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여기를 눌러서 직접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위에다가 톡 놓으시면은 얘 사이즈의 얘 길이만큼의 컴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디로? 여기 뉴 컴포지션 만들어지는 그 단추에다가 올리면 바로 이렇게 컴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0번 버튼 눌러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 배우가
좀 황량한 그러한 곳에서 네, 이렇게 촬영을 했죠. 카메라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요즘은 스테빌라이즈 기능이 있는 그러한 모터라이즈로 돼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더 부드럽게도 찍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또 어떤 설정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흔들림이 좀 있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그 또 느낌이 있죠.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일 때보다. 자, 어쨌거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들고 찍었다고 한다면 그 카메라의 무빙을 우리가 이 컴퓨터 안에 데이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애프터 이펙트에도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누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야를 설치할 때도 이게 거기에 같이 설치가 됐었어요. 2015에는. 근데 주로 이제 PF 트랙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트래킹은 꼭 PF 트랙으로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 때 그 소스에 굳이 3D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2D 프로그램 자체 내에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카메라는 이 트래킹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카메라가 정확하게 떼어나오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직접 찍었거나 이 튜토리얼은 잘 돼요. 뭐 어떤 튜토리얼이든 잘 되게 해놨어요. 근데 이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요, 사실은 예전에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기본 걸로 하면은 이거 한 방에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옛날에는 되게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잘라서 트래킹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트래킹을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켰었어요.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썼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얘를요, 선택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맨 밑에서, 자,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자, 누르지 마시고 트랙 카메라, 웹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트랙 모션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르지만 추구하는 그 계산법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때 이거를 쓰는지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트랙 카메라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줄게요. 밑에서 여섯 번째 트랙 카메라. 그래서 얘를 주면, 자, 이렇게 바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경고가 뜨면서 여기 이렇게 그 이펙트 컨트롤에 보면 이게 총 198프레임인데 얘가 네, 쭉 뭔가를 자기 혼자 계산을 해요. 네, 자동으로. 주자마자 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놔둬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동영상에 대한 처음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벌써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트래킹이 딱 됐어요. 자, 참고로 여기 이펙트에 이 타이틀을 선택을 끄면 여기가 이런 그 꽃 같은 게, 그죠? 안 보이고 이걸 와서 다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0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0번을 누르면 얘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한번 보실 때는 첫 번째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완전 실시간으로 프리뷰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막 얘가 알록달록 해갖고 이게 뭐야, 처음에는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얘네가 꼭 거기다가 지금 박아놓은 것처럼 트래킹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또 튜토리얼 예제이기 때문에 잘 돼요. 자, 그러면 이 점점점 있는 게 얘네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각각의 위치가 다르죠. 어. 그래, 예를 들어서 요새 알파고라고 막 뭐 인공지능 막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근데 걔가 뭐죠? 바둑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 보면은 뭐가 이 전체 바둑 아래 위치 추적하는 스캐너 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죠? 그것처럼 요 점들이 얘가 인식을 해서 각각 이 동영상이지만 사실은 이 선처럼 사실은 납작하긴 납작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결과는. 근데 찍을 때의 입체적인 곳에 얘네 위치값을 지가 이제 계산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저 위치값이 얘가 막 여기가 따로 놀면 계산이 안 된 거지만 지금은 계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아저씨가 여기에 나름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상의 그러한 건물을 여기다 올리는 그런 컷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매트 페인트.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얘를요, 한 160프레임 정도로 가서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뭐가 번쩍번쩍 뜨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가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하는 곳을 얘를요. 자, 요 X표 같은 이 꽃무늬 같은 거를 하나, 둘,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또 무슨 타겟, 미국에 가면 이게 저기 뭐죠? 우리나라 치면 무슨 홈플러스 같은 그런 타겟 모양이 딱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create text, 그리고 create solid, 그 다음 create null 그렇게 돼 있는데 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지금은 그러면은 뭘로 할까요? create text로 우선은 해볼까요? create text. 자, 되게 크게 create text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0번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보면 저 텍스트가 뭐 꼭 렌더링 할 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한마디로 지금 이 트래킹이 잘 됐나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가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원하는 데다 아까처럼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서 자, 요번에는 create solid 해볼까요? create solid. 오, 그랬더니 되게 큰 빨간 판때기가 하나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림자는 없지만 거기에 이렇게 세워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트래킹이 이렇게 된 정도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면 이 솔리드의 크기를 조금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여요? 스케일을 줄일 건데 혹시 스케일의 단축키 기억나요? 그렇죠. S죠. 그래서 예. 근데 이따금씩 단축키 안 먹을 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친구한테 갑자기 메일 쓸 때 한글로 한타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단축키 안 돼요. 그러면 0타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 S 눌러서 100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줄이시면 이렇게 한 23?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좀 더 그럴듯하게 네. 이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네요.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뭐 까이꺼 뭐. 얘가 저 빨간 저거를 찾으러 오는 건가 봐요. 참고로 여기에 3D로 이제 진짜 리얼한 거를 만든다 또는 뭐 캐릭터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3D로도 보낼 수 있지만 이제 PF 트랙을 이용해서 또 이제 트래킹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어디서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파이프라인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요 느낌을 이제 잘 보세요.
트래킹이 잘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미를 저기다 넣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딴 거 그림 하나 갖고 와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가 안 만들었지만 IMG에서 5753JPG 있죠?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또 아까 거기다 떨구면은 얘 사이즈의 또 다른 컴프가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리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컴프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넣는 방법은 잡아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타임라인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워낙 크니까 좀 줄여줄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잡고 이렇게 줄이면 되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왜곡이 좀 되니까 이왕이면 네, 스케일로 하셔야 되고, 자, 그 전에 우리가 요것을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혹시 아까는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3D 트랙 카메라라고 이렇게 소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게 트래킹이 되고 얘가 애프터 이펙트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왜 우리 여기를 눌러보니까 언제 썼죠? 그 모드를 바꿀 때 보니까 여기를 누를 때마다 여기에 옵션들이 바뀌었었죠? 우선 여기 있는 게 다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드 말고 여기에 보면은 왜 입체 육각형 모양 아이콘 나오는 모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실 건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지는데, 자, 그 전에 얘의 위치 값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포지션의 단축키 P 눌러보세요. 그러면 얼마로 나와요? 643 콤마 3 얼마 콤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육각형을 꺼봐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아까는 3개가 나왔는데 지금 2개가 되죠. 다시 육각형을 키면 3개가 돼요. 이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거의 10몇 년 전부터 이제 3D가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누크에서는 이 폴리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얘도 엘레멘트 3D라는 그걸 통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막 헬기도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놓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얘도 이제 3D로 만든 거죠. 변환했어요. 그 다음 밑에 우리 아까 테스트했던 얘 빨간 거 있죠. 얘는 우리가 직접 쓸 건 아니지만 얘의 위치값, 즉 P 눌러서 얘의 위치값, 즉 저는 아까 그 뚱땡이 아저씨라고 한다면 이 성을 우리 태균 씨한테 넣든지 아니면 경원 씨한테 넣든지 두 분의 위치값은 저한테로부터 다르겠죠. 위치값이.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이 빨간 거의 위치값을 얘한테 주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자, 여기 트랙 솔리드 선택하고요. 여기 스탑워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데를 살짝 클릭해서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C. 그러면 이제 얘의 데이터 값. 왜냐면 얘 이름을 선택하면 이 솔리드를 또 카피하는 거지만 여기를 클릭하면 요 데이터 값을 기억을 잠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카피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이 그림을 선택해서 컨트롤 V 하면은 위치값이 얘의 위치값하고 같아요.
근데 막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 괜찮아요. 얘 소스가 커서 그렇지. 그럼 이제 그게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원 씨의 위치 값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얘를 이제 스케일을 적당하게 줄여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이쁘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근데 화면을 통해서도 얘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화살표의 머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그 뭐죠? 간판에다가 그림을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설프지만 이제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빨간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 거는 딜리트 하셔도 되고 눈을 꺼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저기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에디팅을 해서 이제 사실 컴포짓이라는 게 뭐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가시면 모든 소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VFX 팀에서 줄 때도 있고 촬영팀에서 촬영을 해서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최대한으로 잘 뽑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때는 팀원들이 힘들어 이렇게 스케줄상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이제 최대한의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해놔야 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방장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자, 여기 하얀 부분을, 우선 구름 부분을 오려내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얘의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우리 아까 그거 마스크 썼었잖아요.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 얘는 또 각이 빡빡 졌으니까.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띄워 놓고요.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얘를 요번에는 또 듬성듬성하지 말고 요번에는 딱딱 이렇게 직각으로 그 모서리가 딱 잘려지게 이렇게 뭐 마스크를 써보지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줌은 이 마우스의 가운데를 이용해서 줌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처음 그 그린 게 끊어지지 않게 우선은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디팅을 해주세요. 중간에 끊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선 내에서 마스크를 우선은 해볼게요. 또 다른 방법도 많아요. 2D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키어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왜 그 뭐죠? 슈퍼맨 찍을 때처럼 그렇게 키어 꼭 블루나 그린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그 펜 툴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버텍스를 다시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그 커브 일러스트를 써보셨으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무빙을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무빙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H 버튼을 누르면 또는 여기 손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줌인 줌아웃.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에디팅할 때 마스크의 단축 키는 M이에요. 그래서 M을 열어서 여기 애들을 논으로 한 다음에 논으로 해놓고 그렇게 작업을 주로 합니다. 왜냐면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얘가 애드로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잘려서 내가 어디쯤을 지금 자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참고로 요 마스크 앞에 있는 네모난 곳을 눌러서 잘 이렇게 밝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컬러를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재설정을 해주시면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우선은 마음에 드시게 이렇게 마스크를 수정을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데 얘가 은근히 쓰임새가 좀 많아요. 이제 누크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원시적인 느낌처럼, 물론 이제 요거를 따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새로 생겼는데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우선은 러프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D로 작업을 할 때하고 2D로 작업할 때하고 이 접근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근데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그 개념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거를 잘 이겨내고 자기 거화 시키면 아주 그 원활한 그런 복잡한 컷들도 여러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G예요, G. G를 누르면 계속 바뀌어요. G. 그리고 참고로 모든 툴은요,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각각의 단축키가 이렇게 가로치고 써 있어요. 많이 디테일하게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에 들게 됐는지 이 마스크를 다시 애드로 해서 보면 아마 이렇게 우선은 나올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다른 마스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줄 건데,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가 색깔도 그렇지만 색감은 이제 돌리면 되는데 너무 이게 아까처럼 또 그 뭡니까? 그림을 너무 오려낸 듯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2의 마스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세요. 얘를 자, 요때 이제 요 처음에 그린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여기 앞에 보시면 마스크 맨 앞에 보시면 자물쇠로 락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락을 풀기 전까지는 이제 보호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마스크를 요번에는 러프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클로즈, 마스크를 클로즈 이렇게 처음 그린 대로 그 다음에 색을 좀 바꿔볼게요. 이 색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요 빨간 걸로 하는데, 우리 혹시 어릴 때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실 때 우리 경원 씨는 얼마 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수 1에 나오지 않아요? 집합 뭐 그거 아닌가? 중학교 때 배웠나요? 그죠? 중학교 때 배우죠.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자, 어쨌거나 그 벤 다이어그램처럼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차집합인가요? 그죠? 그래서 여집합인지 차집합이야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것을 첫 번째는 애드로 놓고 두 번째를
눌러서 서브 트랙으로 하면 이렇게 얘만큼 여기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여기 첫 번째 마스크에서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두 번째의 요 마스크에다가 여기 마스크의 옵션을 더 확장을 시켜서 빼덕가 우리 아까 그 스모그 할 때 한번 해봤었죠. 그죠? 여기 스모그를 0으로 돼 있는 것을 많이 주면 예, 또 너무 많이 주면 그렇고요. 서브 트랙 그렇게 해서 빼서 주고 오면은 예, 경계면이 약간 부드럽게 퍼지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마스크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중간중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하시고 자 그래서 얘를 위치도 조금 바꿀까요? 스케일도 조금 조절을 해서 이제 색감은 맞춰주면 되고요. 그죠? 약간은 밀리네. 초반에 약간 밀리네. 자, 이제 얘의 톤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 톤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겠죠. 이제 주광이 어느 쪽인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소스는 제작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한테 그 컬러를 변형을 좀 시켜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뭘 줄 거냐면 어디다가 저 성의 이미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성하기 힘들면 여기를 클릭해서 네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쳐서요 뭐 한국말로 넣어도 돼요. 예, 얘는 에펙은 포토샵처럼 그래도 그 한글 영어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해놓고 근데 내가 이름을 바꿔놓으면 나중에 원래 이름을 헷갈리면 여기만 눌러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컬러를 바꿔줍시다. 자 여기에 그 이펙트에 가서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을 우선은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에다가 휴 세츄레이션을 줘 볼게요. 여기에 가서 HUE 정도만 쳐도 예, 이렇게 보면 컬러 커렉션에 휴 세츄레이션 나와요. 그래서 얘를 주고 자 여기에 가면 여러가지 휴 색상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 그러니까 밝기와 채도 다 이렇게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비슷한 계열로 색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래요. 세츄레이션도 맞춰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성을 하나 이제 카피를 해서 다른 곳에다가 또 이제 옮겨 놔 볼까요? 자, 그래서 자, 우선 처음 그 동영상에 그 이펙트 3D 카메라 이용하면 또 이제 저 좀 먼 곳에 그 위치 값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얘의 먼 곳에 위치 값을 잡고 오른쪽 버튼 Create Solid 해서 자, 요거는 좀 이제 먼 곳에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플레이를 우선은 해보면, 네, 그래, 저 정도에 놓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치 값에다가 이 성을 컨트롤 D, 성 2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예, 이건 3D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위치값 포지션의 단축키 P, 그래서 여기에 값을 선택, 컨트롤 C, 성 2에다가 넣고, 자, 그 위치로 갔지만 딱 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옮겨 놓고 스케일 맞춰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먼 곳이라고 설정을 해서 갖다 놔봤어요. 물론 이게 그 너무 성이 똑같으면은 좀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색감을 조금 이제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몇 개를 세워놓고, 네, 우리가 에디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먼 곳에, 이왕이면 사람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뭐, 겹친다고도 못할 일은 없어요. 못할 거는 없는데, 우선은, 먼 곳에도, 이제, 얘를 요런 방식으로 해서, 예, 여러 개의 성이 그쪽에 있는 것처럼, 예, 카피해서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이 트랙 솔리드는 예, 잠깐 그 위치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쓰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은 색감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크기도 모양도 너무 똑같으니까 약간씩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되겠죠. 이제 집에 가셔서 요 소스에다가 한번 자기만의 그러한 또 건축물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도 재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 각각에다가요, 거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뒤에 산들도 보면, 이 거리에 따라서 대기로 인해서, 그죠? 꼭 안개가 껴서만은 아니라, 이제 그 공기의 밀도로 인해서 색감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멀어졌을 때의 그 톤을 약간 뭐 세츄레이션만 주셔도 어느 정도 그것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주었지만 먼 거부터 휴 세츄레이션을 한 번 더 주셔서 먼 거를 주고 여기에 가서 자, 또 너무 주면 세츄레이션을 너무 주면 완전히 흑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츄레이션과 예, 라이트니스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예, 좀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그 그림에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자연스러운가? 뭐가 좀 이상한가? 그걸 한번 계속 그 의문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을까? 느낌이. 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회사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은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색감을 좀 잡아 봤어요. 그죠? 음.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구름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구름을. 자, 너무 평온한 그 구름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또 중간중간 또 세이브 에즈 해주시는 센스 해주시고. 자, 구글로 한번 가봅시다. 네. 구글에 가면, 자, 좀 멋진 구름이, 나만의 구름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 구글에 가서, 클라우드, 보면 이미지에 많은 구름들이 있죠. 네. 이미지도 큰 것들도 있고, 네. 되게 다이나믹한 구름도 있고, 평온한 구름도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구름이요. 그 높이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 구름의 그 형태들이 좀 달라 보여요. 그죠?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되게 몽게몽게한 거보다는 좀 그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의 것이 잘 어울릴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크기가 크면 좋겠죠. 네. 근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요? 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 계시면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겠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 정글의 법칙 봐요. 그거 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직접 사냥해서 하잖아요. 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네, 없으면은 우리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던 촬영을 하던 요즘은 뭐 디카도 잘 나오잖아요.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기만의 그거를 한번 찾아서 그걸 가지고 봅시다. 오늘은 근데 구름이 마음에 드는 게 있네요. 색톤이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뚱뚱. 한글로 쳤어요. 이게 뭐. 음, 그 밑에 지형이 만약에 꼈다면, 뭐, 구름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마스크로 잘라내면 되니까, 크기가 괜찮고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가져가야겠네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꼭 구름을 바꾸지? 그러니까 왜냐면 촬영했을 때 딱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요즘은 많이 바꿔요. 촬영하고 딱 마음에 들게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감독님들 중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분명히 괜찮다 그랬는데 또 바꾸라. 우선 뭐 아무거나 써봅시다.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나만의 구름. 자, 가지고 가서 이 요 프로젝트로 또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그 옵션들을 우선 다 닫으세요. 막 너무 많아지면 요 정도 되면 이제 이때부터 정신이 조금 혼미해져죠. 에펙이. 이게 아주 단점이에요. 노드로 돼 있으면 이렇게 안 헷갈립니다. 100개 있어도 사실 얼추 우리가 저기 되는데 어쨌거나 얘는 땅하고 요 성들 사이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뭐 헷갈리면 그냥 올려봐요. 음, 땅과 성 사이.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크기 맞춰 줘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필요 없는 곳 뭘로 없앨까요? 예, 펜 툴로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렉탱글 툴 눌러 보시면 기본적인 또 모양의 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셔도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선택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지금 참고로 요 남자의 머리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너무 쨍 하잖아요. 자, 요럴 때는 꼭 그래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우선은 패더 값을 한번 줘 보세요. 패더 값을 줘 보시면 진짜 희한하게 요 패더 값이 그 또 너무 맨날 패더만 주면 안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패더를 잘만 쓰셔도요 작업을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름을 좀 바꿔봤더니
색깔은 좀 안 맞지만 어쨌거나. 근데 지금 또 따로 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3D화 시키고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도 맞춰주십니다. 로테이션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죠. 자, 이 남자애 때문에 뭐 저러면 나중에 이 남자애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마스크 등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어느 정도 갖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잘리는 곳이 있으면 NG죠, NG.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케일을 키워서 맞아요. 되게 이 2D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진짜 어떤 컷은 뭐 10분 만에 그냥 납품되게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때그때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잘 위치를 맞췄고요. 그래서 잘린 곳이 보이지 않게 위치를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넣어서도 그렇지만 그림 티 나죠. 우선 색감이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움직임이 약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죠? 좀 뭔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래 색감은 뭐 좀 이따 하더라도 움직임이라도 우선은 주어 봅시다. 사진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아까 우리 그 화산 그 연기 그렇게 한 그거 말고 그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작업할 때 아주 자주 애용하던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자, 메쉬 왑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메쉬 MESH 메쉬 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주면 모는 종이 아이고 또 이세돌 또 생각나네요. 자, 요거를 줍니다. 이걸 주고요. 근데 지금 모는 종이 너무 많으면 좀 이게 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쉬 왑에 가서 우선 퀄리티는 무조건 10으로 놓으셔야 돼요. 요새 컴퓨터도 좋아서 처음부터 10으로 놓으십시오. 왜냐면 튀어요. 10 이하는. 이건 맥시멈이 10이고 그 다음에 7로 되어 있는데 7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자, 몇 개로 하면 되냐면 네. 요 그 높이가 있으니까 한 6, 5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6, 5. 요 정도면 뭐 우리가 에디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첫 프레임이든 맨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우선은 키를 주세요. 이 모양 그대로 키를 주십니다. 여기 디스토션 메쉬 가서 한번 키를 줬죠. 저는 맨 마지막 프레임에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를 쭉 가서 나갈 때쯤 되면 되겠죠. 전 한 24프레임 됐을 때 이 화면을 보면서 H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약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왜곡을 적당하게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흐르는데 이왕이면 한쪽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약간 네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약간 빠르고 느린 느낌 그러니까 즉 어느 곳은 좀 많이 당기고 어느 곳은 조금만 당기고 해서 그리고 프리뷰를 봐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네.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구름이, 네, 구름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냥 옮긴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느냐, 늦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보세요. 조금 너무 빠르네요. 그죠? 그러면 그 키 값을 좀 벌려 주시는 거죠. 시간보다. 단축키 U를 누르면, 예,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U를 누르면 두 개의 키 값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 키 값을 좀 벌려 주시고, 또는 그 키 값에 너무 이게 변형이 많이 돼서 이게 좀 저렇게 됐다 싶으면은 그 이 키 값에 대한 변형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것도, 예, 저는 너무 많이 줘서, 예, 이렇게 조금만 줘볼게요.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구름이 그렇게 막 태풍 칠 때의 구름 속도랑 이 정도 구름의 속도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한 속도의 구름을 만들어 줬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그 어저스먼트에다가요. 그리고 약간 어둡게 커브를 좀 내리는데, 이렇게 이 내리면은, 예, 감마를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어두워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스크 여기 렉탱글 안에 일립스 툴이라고 있어요. 일립스 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동그랗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가운데만 요 이펙트가 먹었죠? 그리고 여기 마스크를 인버트 시켜서 여기 인버트를 누르면 반전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반전. 그리고는 이 마스크 페더 값을 자 주십니다. 마스크 페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랑 요 겉에가 다른데, 요게 이제 그 마스크 익스펜션을 이용하면 이 퍼지는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겉에가 약간은, 네, 네, 필터가, 예, 잠깐만요.